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혼란과 격동의 시대에서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죠. 자, 오늘은요, 전 세계적으로 좀 어떠한 흐름들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화면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USAID라는 단체의 사진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란 단체를 조사를 해서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에다가 막 수천만 달러씩, 수백만 달러씩 썼는데 사실 그 돈들이 정말 그 목적으로 쓰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마치 한국에서 여러 시민 단체들을 막 만든 다음에 세금을 빨아들이는 어떤 빨대 수단 같이 창구로 쓰는 약간 그런 게 연상이 되기도 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단체를 하나 세우고 이 단체를 통해서 여러 해외에다가 원조 및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목록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목록대로 그 명분대로 돈을 썼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렇게 가라로 계획서 올리고 실제로 돈은 다른 데로 횡령을 하거나 빼돌렸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가지고 막 일들이 굉장히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왼편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하단에 트럼프 첫 불체자 체포 추방 작전 곳곳에서 일제 돌입, 벌써 대거 잠적 사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국경을 개방시켜 놓고 그냥 불법 체류자들이 몇 명이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이상이 바이든 정부 때 넘어오도록 해가지고 그들로 인해서 이제 미국 시민들 실제로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생명을 잃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한번 좀 가지고 와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왼쪽 화면은요, 25년 1월 30일 날 미국 워싱턴에서 소형 여객기 추락 이렇게 나와 있죠. 비행기 사고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제주항공, 무한 공항에서 제주항공 소속 비행기가 둔덕을 받아가지고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사망을 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시원한 이야기가 없고, 이런 일 벌어지면은 정치적으로 막 이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 자체가 없는 걸 보면은 저것도 뭔가 이게 기획된 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걸 화면 하나만 가지고 와 본 겁니다. 미국의 다른 내 지역도 비행기 사고 보도된 게 많고요. 심지어는 제가 있었던 이 캐나다에서도 비행기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다행히 사망자는 없더라고요. 사망자는 없는 걸로 보도가 되었는데 어쨌거나 비행기 사고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왼편 화면에 벌어진 일 때문에 트럼프가 이야기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관제사라는 직무적임자를 능력과 실력 위주가 아닌 형평성에 의거해서 뽑아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일수록 굉장히 유능한 사람, 많은 실력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어떤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소수자도 집어넣고 성소수자도 집어넣고 어떠한 사람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러한 사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불체자들을 잡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식당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들어보았습니다. 지안이를 데리고 다른 이제 지안이 또래들하고 놀리는 자리에서 거기 모인 아빠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은 식당을 하는 어떤 자기 친구들이라든지 어떤 형이라든지 그분들한테도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죠. 네, 신분상의 어떤 불안정한 분들이 그런 식당에서 뭐 웨이트리스로 출근을 안 한다든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국도 내전 중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전에 와가지고는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뭐 첩보전, 정보전, 뭐 아니면 비행기 폭파나 중요 시설들 테러를 하고 화재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것들요. 뭐 간첩이나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제 내전을 일으키는 거죠. 내부 혼란, 어떤 공론의 분열,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이러한 것들. 저는 이것도 일종의 전쟁의 형태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더 심화가 되고 여기에서 더 갈등이 빌드업이 되면은 어떻게 치닫을까요? 진짜 전면전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텐션이 계속 긴장하는 구조로 가고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 조금만 서치해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을 한 거예요. 왼쪽이나 오른쪽 보시면 뭐 YTN, KBS 이렇게 나와 있죠. 미국서 잡힌 중국 간첩, 뭐 충격적인 정체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은 필리핀 시장이 중국 간첩이었다. 뭐 중국인과 지문 일치하더라. 미국하고 뭐 필리핀에만 있었겠습니까? 왼쪽은 뭐 윤 입에서 나온 중국 간첩, 발칵 뒤집힌 중국 정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향해 온갖 공작들을 일삼는 중국에 대한 어떤 화면들이었죠. 여러분, 근데 이게 물론 중국만 그러하겠습니까? 뭐 미국은 안 그럴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정치나 이런 데 깊은 것들을 염탐을 하거나 어떤 합법적인 그런 정보들을 취득하고 아니면 혹은 약간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모를 일들이 정말 많죠.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뭐 대사를 임명하잖아요. 대한민국에도 뭐 미중 대사가 있고 주미 대사가 있고 뭐 그런 외교관들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외교관들은 합법적인 간첩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합법적으로만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한국에서도 북파 공작원 해가지고 북한에 사람도 보내고 인물도 포섭하고 뭐 돈으로 회유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력을 만들고 어떤 정보 풀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밀히 비밀리에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뭐 일하는 뭐 블랙 요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것 자체가 차악을 고르는 활동이에요. 한쪽은 일방적으로 나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좋기 때문에 뭐 고르고 이렇지가 않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활동 자체가 차악을 고르는 활동이다. 그리고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물밑에서 움직이는 활동들은 정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이제 지금 현재 뭐 구치소 수감되어 있고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윤 대통령 모습인데 일국의 대통령이 알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이 정말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이 기독교적 가치에 조금이라도 더 부합한 쪽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뭐 어느 나라는 절대 악이고 어느 나라는 절대 선이고 세상에 그렇게 국제 정치나 외교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한 사람을 볼 때도 뭐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흑백 논리로만 가지고 재단을 하고 내 편 아니면 다 적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사실 본인의 미숙함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치기 어린 시절, 뭘 모르던 시절, 그리고 내 안에 병든 게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하고 흑 아니면 백으로 다 그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선동에 취약하고요.
오히려 잘 이용을 당하더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저지른 크나큰 국제적인 민폐들을 좀 보고자 해요. 자, 맨편에는요, 보이스피싱 콜센터, 중국 도피 사범 송환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 중국 마약 조직 검거, 2,300명분 마약의 압수 나오죠.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이것뿐인가요? 이거는 지금 한국 뉴스예요. 한국에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 중 1대1로 10주년 잔치, 현실은 줄줄이 빚더미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1대1로와 엮인 나라들이 다 빚을 졌어요.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중국과 이제 손절을 치고, 이탈리아도 돌아서고, 아시아 쪽에 힘없는 나라들은 다 국가 부채, 빚 가운데로 몰아넣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한 폐렴입니다. 저는 이게 우한 폐렴인데 우한 지역에서부터 분명히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로 퍼진 건데 왜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 코비드 19으로 바꿨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우한 폐렴,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중국.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반구, 언급도 없고 사과도 없고 공식적인 어떠한 멘트도 없죠. 그냥. 자, 여러분, 중국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공영 매체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거나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유튜브 영상, 개인 채널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어떤 공장을 멕시코나 인도 두 군데로 양분을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전 세계 엘리트들, 그리고 유대인 자본들이 중국을 철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꽤 오래전에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겠죠. 그런 흐름 가운데로 가겠죠. 이미 금융도 참패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몇의 이 개인 채널들에서도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 벅시글 내던 곳에 사람 한 마리, 한 명도 아니 개미 한 마리도 없고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도 돌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왼편에 김정은 사망 99% 확신 주장하는 이유. 이거 다 이제 뉴스 기사로 난 겁니다. 그리고 오른편은 북한 인권 운동가 김정은 사망 보고서 낸 중국 곧 한반도가 발칵 뒤집힌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걸 봅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여러분 진짜로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 누구도 정말 실제적인 라인과 그쪽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 바르게 탈북자들을 빼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아주 극소수의 특수계층들 빼고는 정말로 저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죠. 코비드가 터지고 했을 때도 실제적으로 얼만큼 피해를 벗고 얼마나 힘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저는 특히 이제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왼편의 사진을 보면은 뭔가 이제 대역 같기도 하고 배우 같기도 해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성형수술을 시킨 건지 아니면은 비슷한 사람을 어디서 찾았는지 대역을 쓰고 이런 얘기들은 워낙 고전에 속해서 우리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제가
제 영상에서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이 채널 운영자는 애국 우파냐고 이제 물어보면서 본인 굉장히 헷갈린다. 자기가 이 채널을 뭐 꽤 오랜 시간 동안 시청 및 청취를 해왔는데 혼란스럽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댓글을 남긴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치라는 활동 자체가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흑과 백의 흑백 논리로 아니면 내 편 아니면 다 악한 편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국제 정세나 세계 외교, 세계 각 나라들 간의 외교는 그러한 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솔직히 자유민주주의도 뭐 공산주의도 사실 완벽하게 성경에 부합하고 복음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공산주의,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 그 다음에 동성애, 이슬람, 그 다음에 페미니즘, 이 5개를 딱 집어가지고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 5가지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은 자유민주주의는 뭐 완전히 성경적이고 복음에 부합하냐? 사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을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천년 왕국을 뭐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 일이 언젠가는 벌어지겠죠. 그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질 그 통치 시스템은요, 사실 뭐 독재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뭐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그런 통치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경험을 안 해봐서 그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그나마도 성경의 가치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부합됐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내에도 뭐 자유민주주의 또 자본주의, 여기에는 뭐 단점이 없고 약점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뭐 어떤 어두운 요소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아닌 말로 전 세계에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과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도 북한도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공영 매체를 통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그 레거시 언론들, 공영 매체들 신뢰성이 없죠. 믿지를 못하겠어요. 트럼프가 확실히 취임을 하고 나가지고 정말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그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막 관세 폭탄 때리고 막 나라들하고 긴장감들이 조성되어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아주 그 생중계로 젤렌스키 백악관에서 막 이야기하다가 막 거의 말싸움 나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어제 그거 보면서 굉장히 놀랬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은 제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캐나다 총리가 뭐 사임 의사를 발표하고, 그리고 캐나다도 제가 이제 떠난 이후로 뭔가 이민 정책에 있어서 인디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옛날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이민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어떠한 또 특정 세력들의 전술적인 전략적인 어떠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와봤어요. 토미 로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작가인데 사회운동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운동을 했느냐? 오른편에 보면은 easy meat라고 나와 있죠. 뭐 쉽게 번역을 하자면 그냥 쉬운 고기라는 뜻입니다. 무슬림 갱들이 영국에서 자리를 잡아서 세력을 확장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그들이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영국에 사는 영국 사람들이 막 피해자가 됩니다.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발을 하고 그것을 폭로했는데, 오히려 이 토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그 일 때문에 진짜 실제적인 피해를 입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저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실 저 책은 제가 영상에서도 몇 년 전에 책 리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도 그만큼 점령을 당한 거예요.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무슬림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이민 정책에 의해서 오히려 자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 성폭행에 노출되고 각종 흉악범죄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 유럽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왼편을 보시면 이게요, 한국말하고 중국어 한자들이 막 섞여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한 지역이에요. 신림, 가리봉동 이런데 저는 직접 가보질 않았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런 데 가서 좀 분위기를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뭔가 또 범죄의 온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은요, 기술적으로는 더 개발이 되어집니다. 암호화폐, 4차 산업, 인공지능, 사이버그, 로봇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메타버스니, 이런 것들이요. 그거는 정해진 미래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세상을 갈 거예요. 그러나 기술이 개발되어서 더더욱 편리해진다 하더라도 점점 평안을 빼앗기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혼란과 혼돈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찐 자녀들과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리라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잘 준비되어지고 잘 예비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으로 무언가를 더 맡기시고 세우시고 부여하시고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과 혼돈함이 막 이제 신앙이라는 렌즈가 아닌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을 바라봐도 뭔가 더 혼란과 혼돈 속으로 들어가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찐 자녀들로 더욱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국가적으로 보나 대한민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정치적인 혼란함, 그리고 또 미국에서의 이런 변화들,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을 하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더욱더 혼란함이 가중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를 만한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참 모를 일들이 많고 비밀이 많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혼란과 혼돈 속에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그 방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도자들도 쓰시고 악인도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흐름과 맥락 가운데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잘 성장해 나가고 예비되어지며 하나님의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그릇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지는 정말 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